품질 경영은 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 녀석아, 우리나라가 기술 중에서 무슨 기술이 제일 뒤떨어져 있겠니? 우리나라 기술 중에서 무슨 기술? 평가 기술. 평가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왜 어려움을 겪느냐? 이제 은행 같으면은 뭐가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평가가 중요해요. 맞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자, 현대건설에서 돈을 끌어와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돈을 망할 확률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이 망할 확률이 5%야. 그러면 은행 이자는 얼마보다는 더 받아야 돼? 5%보다는 더 받아야지, 그죠? 망할 확률보다는 더 받아. 거기다가 한 3% 보태서 8%의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평가 시스템이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경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을 평가를 못 해요. 근데 중소기업은 뭐밖에 없냐? 중소기업에는 돈은 없어요. 기술만 있어. 그러면 그 기술이 얼마짜리 기술인지를 평가를 할 수만 있으면 그 기술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꿔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뭐를 못하냐면 기술 평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기술이 1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돈을 못 꿔줘. 그러면 뭐를 하라고 그래? 우리가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 부동산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를 제피고 돈을 꿔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아니 담보가 있으면 뭐하러 그러겠어? 그런데 기술만밖에 없는 맞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여학생들 일생을 어디에다 걸어도 좋아? 이 평가 기술에 걸어도 좋아요. 일생을 걸어도 좋다. 이게 그 아까는 뭐가 있어요? 기업의 신용 평가, 아니면 기술의 기술 평가, 또는 어떤 거 중요한 건 사람 평가. 남편이 될 사람이 어때요? 지금 부잣집 아들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맞으면 가난한 집 아들이야. 그러면 뭐를 해야 돼? 평가를 해야죠. 얘가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인간이냐.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 안 맡겨도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느는 거는 이 평가가 들어요. 이게 딱 보면 알지. 아, 저놈 괜찮은, 아, 저놈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느는데, 이제 품질 경영에는 평가 시스템이다. 이제 요 아저씨가 누구야? 주란. 그래서 이제 주란 박사의 관리 활동 7가지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주란은 이제 유명한 게 뭐야? 너희들이 파레토 그림을 갖다가 제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품질 쪽에다 파레토 그림을 쓰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뭘 주장한 사람이야? 품질 경영. 그래서 이제 품질 경영은 품질 계획, 품질 이제 말하자면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이 관리 활동 7스텝을 보면은 관리 항목을 선정해서, 즉 규제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고, 측정 단위를 선정하고, 표준치를 설정하고, 품질 특성을 규정하고, 품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출 방법을 나타내고, 실제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의 측정치와 표준치와의 차이를 해석하고, 차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수정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7가지의 스텝. 이게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체 목표 달성도의 올바른 측정. 이게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냥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교육부가 대학을 뭘로 평가해? 맞으면은 이제 그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혀가 아파가지고
이 사람 발음을 잘 못하는데, Tell me how you measure me.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다오. 이야기를 해다오. Tell me. 이야기 해다. And I will tell you how I will behave.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가 평가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지. 알겠죠? 자, 교수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학교에서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논문 몇 편 썼냐로 평가한다. 그러면 뭔만 해? 강의는 안 하고 논문만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의 평가로 한다고 하면은 논문은 안 쓰고 강의만 할 거라고. 그렇잖아. 이게 교수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묻지 말고 뭐라고? 학교에서 교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다고. 이게 너희들도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뭘로 평가를 해요? 출석으로만 평가한다 그러면은 출석을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불러야 되죠. 그쵸? 아니면 지금 저기다가 가짜로 지금 한 놈들도 많을 거야. 맞으면 한 번 결석은 동그라미 2번 치는 놈도 있고 뭐 이제 맞아 막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뭔만 해요? 출석은 안 부르고 뭔만 해? 성적 나온 것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면 애들이 어때요? 아무래도 결석을 자주 하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관리자가 밑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맞으면은 거기 회사 사주가 어때요? 맞으면 짐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맞으면 그 화물의 양은 1000톤입니다. 1000톤 이상은 나는 죽어도 못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선장은 맞으면 사주는 야 2000톤 실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2000톤을 실는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준다면 무리하게 막 실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그 말단들 이게 말단 선언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 그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시스템. 그 회사의 시스템이 어느 쪽으로 사원들을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죠. If you measure me in logically way. 네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측정한다면, 네가 측정한다면, do not complain. 내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맞으면은 시비 붙지 말아라. 알겠죠? 네가 나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내가 비정상으로 행동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자, change my measurement to new ones. 이게 나의 그 나를 평가하는 평가 척도가 새로운 걸로 바꾼다면 and that I don't fully comprehend. 그리고 내가 그 평가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면 nobody knows how I will behave, not even me.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른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맞으면은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내 행동이 그 평가에 따라서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회사 같은 데 가서 쫄자들이 뭐를 잘못한다고 쫄자들을 나무라면 안 돼. 누가 중요해요? 관리자의 뭐?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느냐. 맞으면 사장이 밑에 사람들한테 뭐를 평가 지표를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번에 가가지고 공무원들 보고 뭐라 맞으면은 복지부동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는 잘못 안 하고 공무원들만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지.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혁신을 한다든지 뭘 해. 근데 혁신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실패가 따라. 근데 실패는 가혹하고 그러면은 내가 혁신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렇잖아? 그러면서 혁신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첫째, 대통령이 뭐를 해야 돼? 공무원들이
뭐를 공무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돼? 동기주의로 평가를 해야 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관용을 베풀어야 돼. 근데 열심히 하려고도 안 했는데 잘 됐다? 얘는 처벌해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동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느냐를 본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고, 맞으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했다. 그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혁신 안 하지. 그냥 배 깔고 나자빠져 자는 거지.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산업공학도들은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 쫄자의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알겠죠? 항상 시스템의 문제, 그 다음에 리더의 문제, 요런 걸 이렇게 지적해야지. 쫄자들 가지고 뭐 쫄자들이 뭐 그 불쌍한 애들, 그 불쌍해가지고 뭐야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그 선원 생활하고 하는 애들 목숨 좀 건지겠다고 지가 그냥 빨빨 그리고 기어 나온 게 불쌍하지. 걔네들의 처벌의 대상이야. 그 처벌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은 거기 사주라든지 이게 이제 윗대가리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일이지 말단은 아니 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뭘 지적한다? 시스템. 그리고 가장 해서 안 되는 건 뭐야? 거기다가 민족성을 들먹거리면 안 돼. 알겠죠? 민족이 어떻고, 그럼 민족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정자를 수입에다가 개량을 할 거야? 어떨 거야? 뭐를 지적해야 된다고? 시스템의 문제. 그게 뭐가 잘못된 시스템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공학도들한테 맡기면 우리가 뭐를 하겠다? 시스템을 개조를 하겠다. 이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이건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는 최후의 수문장이다. 축구는 이론적으로 어떠니? 골키퍼만 잘하면은 지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골키퍼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검사 부분이고 평가 부분이야. 평가 부분이라고. 깐깐한 검색에 공항이 마비가 됐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외국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생산은 누가 해요? 남자가. 검사는 여자가 이렇게. 왜냐하면 여자는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게, 이제 검사는 또 여자들이 잘할 수 있잖아요. 꼼꼼하게 챙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분리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하는 게 뭐냐? 옛날에 당군 시대에는 검사가 있었겠니 없었겠니? 없죠. 자기 거 자기가 만들어 먹는데 뭘 그냥 이렇게 지가 먹으면 이게 검사야. 근데 이제 이 검사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가 만든 걸 남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검사가 필요해진 거야. 그 1번이 뭐야? 왕이지. 이게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중에서 왕의 식사는 어땠을까? 왕이 이제 밥상을 갖다 놓으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 밥을 몇 그릇 이렇게 이제 떠 먹지 않아? 하고 여자가 안 죽으면 이제 임금이 먹고, 여자가 죽으면 안 먹고. 이제 이게 전수검사지.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수검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회사가 이제 별 볼 일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밥통을 제일 잘 만드는데, 이제 옛날에는 밥통을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 일본. 일본의 무슨 밥통? 코끼리 밥통이라는 게 이제 아주 그 유명한데, 얘네들의 그 이제 그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한번 잠깐 보자. 이곳에 흑점이 있지요? 이것은 불량입니다. 이 제품은 이 구멍으로 하얀 것이 보이죠? 이것도 불량이죠. 이곳에는 먼지 같은 것이 있죠? 이것도 불량입니다. 이런 건 좀 적당히 문질러서 그냥 내보내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불량품이에요. 합격품이 아닙니다. 고객이 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일생을 두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문을 내가 이제 써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 이게 맞으면 이제 은혜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은혜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해가 있어요. 해가 있다. 은과 해. 은과 해. 은이라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게 재밌는 게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니?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제 큰 대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크게 될 거야. 이게 크게 될 뭐야? 마음이지. 은이라는 건.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얘한 조금만 베풀었는데 얘가 크게 될 마음. 알겠지? 이게 은혜라는 뜻이야. 은인데 여기 이제 또 은이 있지. 여기 이제 은이 있고 여기 이제 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은이 있고 또 여기 이제 은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해가 있고 또 이제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나와요. 알겠죠? 내가 얘한테 맞으면 너희들 그 사람 누가 밥 한 번 사면 또 한 번 그 사람이 사잖아. 이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은생 어은이라고 해. 은혜로부터 어라는 건 비롯 어야. 은혜로부터 은혜가 나온다. 그 다음에 내가 얘 한 때리면 얘도 내한테 한 대 때리지. 그건 뭐라고 그래? 해생어해. 해꼬자를 하면 해꼬자가 나온다. 알겠죠? 해생. 자, 따라서 은생어은. 크게 은생어은. 해생어해. 이게 보통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해생어은이야. 은혜를 베풀었는데 해코자를 하는 거. 알겠죠? 따라서 해생어은.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은생어해야. 상대가 해코자를 했는데 내한테는 뭐가 돼? 은혜가 된다. 이게 이제 너희들이 요것을 깨치면 인생의 반은 아는 거야. 인생의 반은 아는 거야. 알았니? 자, 따라서 네 가지. 뭐라고? 자, 은생어해. 따라서 은생어해. 은생어은. 해생어해. 해생어은.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은생어해야. 자, 미안하다. 내가 뭘 탁 때렸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뭐 한 거야? 해코자를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생각이 들어? 분한 마음이 생기지. 그쵸? 그 분한 마음이 통으로 가면은 이놈이 뭐가 돼? 분통. 분통이 돼가지고 병이 돼. 근데 얘한테 뭘로 가면? 발로 가면 분발이 돼. 그래서 아이고, 교수라고 나를 때려? 내가 총장이 돼서 저 교수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장의 꿈을 키운다면 그건 뭐가 돼? 은생 뭐? 어해. 알았어? 은생 어해. 맞으면 해꼬자를 내가 했는데 쟤한테는 뭐가 됐어? 은혜가 된다. 옛날에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세종대왕이 뭐가 됐냐? 왕이 됐지 않냐? 그러면 양녕대군은 어떻게 됐을까? 양녕대군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죽임을 받아야 돼. 목숨을 잃어야 돼. 왜냐면은 그 왕자들은 뭐 아니면 도야. 왕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 자기 형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은 사대문 안에는 두르면 안 된다 하고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내쳤어. 왜냐하면은 이제 그 또 어떤 놈들이 또 양녕대군을 맞으면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세종을 엎으려고 하는 놈들이 꼭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어.
지금으로 하자면 함경도에 갔단 말이야. 이제 요새로 말하자면 이제 함경도, 옛날에는 함길도를 갔는데 거기 관찰사가 아침마다 피 묻은 몽둥이에다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밥하고 국을 올려놓고 절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괴하잖아. 그래서 그 관찰사를 찾아갔어. 양녕대군이 찾아가서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양반이었는데 말하자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어느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머슴을 살았는데 아까 그 말하자면 부잣집 주인이 말하자면 세경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주워 패가지고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구 밖에 버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거기 피 묻은 몽둥이가 있는 거야. 자기를 때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몽둥이를 들고 그 답으로 절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관찰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때려준 사람이 은이냐 해코자를 한 사람이야. 은인이지 않냐. 만일 그때 그 사람이 자기한테 모슴이한테 잘 대해줬으면 지금 자기가 뭐 했을 거야. 모슴밖에 못했을 텐데 나를 때려줘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가보니까 그 집이 벌써 망해가지고 흔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나에게 은혜스러운 게 뭐야? 그 피 묻은 몽둥이다 해가지고 매일 그 피 묻은 몽둥이한테 내가 초발심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맨날 기도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지금은 제가 내한테 해코자 하는데 나중에 뭐가 돼? 나한테 은혜로울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내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받아서 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여자가 생산부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해코자를 하는 거지 않냐 마지막에 조금 뭐 흠집이 있는데 이거 고치라고 막 갖다 내보내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은 생산부 직원은 어때 얘가 해코자를 하는 거지 그 해코자 하는 사람을 뭘로 받아들여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은생어해고 해를 받아들이면 해생어해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앙심을 품어 아이 전혀 그냥 저거 그냥 검사한다고 저거 언제 한번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자 다시 우리가 세월호로 돌아간단 말이야. 세월호로 돌아갔는데 해경에서 나와서 과적을 했어. 그거를 갖다 어떻게 써야 돼? 적발을 해가지고 배를 출발을 안 시키고 그 맞으면 과적은 거를 다 내려놓고 800톤만 실어가지고 가라 했다면 사고가 안 났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봐준다는 게 뭐야? 은혜를 베푼 거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해가 나온 거죠. 해생어우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쟤한테 굉장히 까다롭게 해.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는 해코자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뺀질겨 요런 놈 갖다가 막 학점을 막 A 플러스를 줘. 그러면 얘가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가 보다. 맞으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핑핑핑핑 놀고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부딪힐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한다. 은생어해 따라서 은생어해 은생어은 해생어해 해생어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히 알겠죠? 이 세상에 내한테 지금은 은혜로운데 나중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해로운데 은혜일 수도 있고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품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검사는 생산부를 봐주면 안 돼요. 생산부한테 지금 해코자 같지만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 은혜가 될 짓을 해야 돼요. 까다롭게 검사를 해줘야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교수들이 학생들을 망치게 하는 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이냐? 공부도 하나도 않고 막 한 애들을 학점을 잘 줘. 그러면 얘네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맞으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 내가 하나 경험을 하면은 한 번은 이제 어느 날 그 내가 이제 그 야간 대학에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군인이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그 맞으면은 그 전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제 그 전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왔는데 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여기 교수님 계시냐 이거야.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어. 근데 학생이야. 근데 이제 이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교수를 몰라볼 정도니까 얼마나 수업을 안 들었겠냐, 그치? 응? 맞으면 교수님 계시냐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군대를 이렇게 해서 수업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학점을 이렇게 좀 받지 못하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내가 그랬지. 학점 A 플러스로 줄까요? B로 줄까요? C로 줄까요? 고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내가 학점 하나 당신한테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학점이 당신한테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은생원에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학점을 내한테 A 플러스를 받아가고 간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A 플러스를 받더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생활을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할 거가 있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내한테 F를 받더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라는 게 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가훈이 뭐냐면 공짜는 없다야. 저걸 보시오. 나는 이제 공짜는 없다라는 걸 보면서 당신이 여기서 공짜로 얻어간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요.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이 세상에는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이거 하나죠. 자, 고속절 총체적 부실. 교량 등 37곳 재시공 불가피. 이게 검사 요원하고 뭐가 맞으면은 생산 요원하고 일치해. 그러면 둘이 짝짝꿍이 맞아버리면 뭘 하냐? 다 봐줘버리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가지고 5천억 규모가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다시 재시공으로 떨어져 버리면 옛날 봐준 게 그 사람을 봐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거지. 알았니? 진짜 너희들이 그 제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제 자 칭찬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아니 그냥 재미로. 칭찬은 좋은 거다. 칭찬은 나쁜 거다. 칭찬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칭찬이 더 나으냐 질책이 더 나으냐면 어느 게 더 나은 거다? 질책이 훨씬 나은 거다. 너희들이 이 칭찬이라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 잡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칭찬을 도구로 쓴다.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죽이는 방법은 뭐야? 옛날에 총장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 윤 교수님 총장감입니다 하면은 작살 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옛날에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저 사람이 군왕감이다 하면 걔 죽이는 거지 않냐? 칭찬이라. 너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일 못난 놈 어떤 놈? 1번으로 못난 놈 어떤 놈이야? 마누라 칭찬하는 놈이잖아. 그걸 뭐라고 부르냐?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 팔불출. 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요. 누구 편 들어야 되니? 누구 편? 요놈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 누구 편 들어야 돼? 너 마누라하고 시어머니가 싸워. 누구 편? 공식적으로는 시어머니 편. 이불 속에서는 와이프 편. 알겠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돼. 공개적으로 와이프 편 들으면 그놈은 그냥 와이프 작살 내는 방법이야. 왜 그러니? 공개적으로 할 때
이 공개적으로 누구누구가 있냐? 시집 식구들이잖아 다. 시아버지 맞으면은 뭐 시누이 뭐 시동생들이 쫙 있잖아. 거기서 누구 편을 들어? 자기 와이프 편 들면 얘네들 다 뭘로 돌리냐? 다 적으로 돌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거기서 뭐를 해야 돼? 자기 와이프를 그냥 난장없이 까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동정표가 열어. 아이 오빠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불 속에 가서는 이제 달래면 돼. 왜냐하면 이불 속에 달랠 그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미련한 놈이 어디서 공개적으로 여자 편 들면 거기다 또 뭐해? 자기 와이프 칭찬했다면 그냥 작사 나는 거야. 그 와이프 죽이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와이프가 미울 때는 어떻게 알아? 공개적으로 칭찬해줘라. 알겠지? 그러면 그냥 걔가 공경에 빠져.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검사를 철저히 해라. 고속철 관리, 미백텔사 관리.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는 뭐냐? 검사 비용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요? 감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니, 설계 비용보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이 감리를 엉망으로 한다 해가지고 전부 외국인들이 감리를 오는데 이놈들 월급이 한 달에 얼마나? 3,500만 원. 그 백텔 같은데 이 감리하는 애들이 3,500만 원씩.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 감리 콧방귀, 곳곳에 배짱공사. 한국 사람이 감리를 하면 감리 말을 안 들어. 그게 우리나라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히딩크가 맞으면은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히딩크가 1년에 월급을 연봉을 얼마 받았어요? 20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랬지. 그 저 축구협회 임원을 하나 만나서 여보시오. 그 우리나라에 훌륭한 그 코치들 있잖아. 뭐 차범근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저 외국 사람한테 20억씩이나 주고 들여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히딩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들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써놓은 거를 안 읽어버리니까 맞으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딩크의 고향이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범근의 고향이 어디야? 충청도다. 그러면 선수를 몇 명을 충청도 애들 더 썼다면 지 고향 놈들이니까 썼다고 막 난리를 피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딩크의 대학이 출신 대학이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왜? 차범근이가 감독을 하면은 고대 나왔잖아. 이게 연대 애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지. 쟤네 맨날 고대 애들만 막 무대하고 한다고. 그럴 텐데 히딩크는 한글도 모르지. 한국에 고향도 없지. 혈연 지연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선수를 기용해도 시비 붙는 사람이 없는데 시비 붙어봤자 뭐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 시스템의 원초적 결함, 형식적인 부적합한 판정, 사후 약방문, 옛날에 이것을 다 설명했었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검사 이런 걸 평가를 그냥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제도. 너희들 알겠지만 그 청해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 작년에 뭘 받았어? 작년 12월에 인천시에서 주는 물류 대상을 받았잖아. 갖고 엊그제 또 취소해야지 않지. 그냥 가만히 있지 뭐라도 취소는 또 왜 하냐.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혀요. 이게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비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요 국가의 품질상을 보면은 미국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말콤 볼트리지. 그 다음에 일본에는 뭐야? 대밍상. 그 다음에 일본의 경영 품질상. 유럽에는 유럽 품질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차이는 얘네들은 평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줘요. 근데 한국은 너무 이게 난립이 돼가지고 상 받은 거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재난 사고는 어느 때 일어난다? 상 받고 나면 그다음 일어난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돼요. 대구 지하철 사고도 맞으면 안전 대상 받은 그 다음에 그냥 대구 지하철 맞으면 화재 사건 났고 이것도 지금 작년에 인천에서 물류 대상 받고 났더니 또 사고 나고 그 전에 2012년 뭐 10년은 어디서 받았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그냥 물류 대상 뭐 안전 대상 전부 받은 업체라고. 이제 이런 그 평가 기술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콤 볼트리지 상은 알죠? 이제 맞으면 이제 이게 전 세계에서 맞으면 이 말콤 볼트리지 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콤 볼트리지 상은 어떻게 했어? 그 벤치마킹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저 구라파에서 맞으면은 그 유럽 품질상 이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럽 품질상은 이제 1956년에 유럽 품질협회가 창립이 됐고 그래가지고 맞으면 1991년에 유럽 품질상이 제정이 됐다. 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품질상은 그 enables 이게 이제 50점, 이쪽에 이제 결과가 50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퍼포먼스 리절트가 15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결과가 9점, 20점, 6점 이렇게 합치면 얼마야? 35점에 15점이 붙어지니까 50점 만점. 이쪽은 또 이쪽이 또 50점 만점. 그래가지고 유럽 품질상이 결정이 된다. 이게 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럽 품질상의 평가 지표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놀 때 유럽 품질상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뒤져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영 품질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다 웃기는 친구들이 하는 건데 처음에는 품질 뭐라고 그랬냐면 관리라고 그랬어요. 품질 관리. 그다가 이제 그 다음에 품질 경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경영 품질이라고 그래. 애들 그냥 이렇게 맞으면 장난질 치는 거지.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 셋이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맞으면 이제 품질 관리하면은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퀄리티 컨트롤. 그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하면은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경영 품질하면 매니지먼트 퀄리티.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냐? 이게 품질 관리하면은 대부분이 공장에서 하는 거고 품질 경영하면은 이제 이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경영 품질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경영 품질상이라는 그게 이제 일본의 품질 관리의 그 부서가 이제 관련되는 부처가 어디가 있냐면은 일본에는 주스라는 데가 있어요. 주스는 J는 뭘 것 같냐? Japanese, U는 유니온 오브 사이언스 앤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일본 과학기술연맹이라는 뜻이 알겠죠? 일본 과학기술연맹. 근데 이제 이것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하고 얘는 우리나라 표준협회하고 같은 거예요. 과학기술연맹 주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능력.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 일본에 규격협회가 있어요. 규격협회. 이게 규격이니까 표준협회하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표준협회는 품질도 하고 표준도 해.
근데 일본에서는 규격협회는 표준만 하고 주스는 품질만 해. 알겠죠? 이게 이제 이거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스,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주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규격협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표준협회, 능률협회가 있고 또 여기 뭐가 있냐? 생산성 본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빅3라 그래. 이게 이제 너희들이 좀 이제 이거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산업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맞으면 기관이 이 세 개야, 세 개. 이게 너희들이 그냥 산업공학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산업공학은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별로 좋은 표현 아닌데, 산업공학 일종의 감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약에도 다 들어가, 그죠? 이 약에 들어가는데 감초만 가지고는 약이 안 돼. 이게 이제 감초의 문제점이야. 감초만. 그러니까 그런데 산업공학이 메이저가 되는 그 기관이 이 세 개야. 표준협회, 능률협회, 생산성 본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사장이 대부분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해. 여기는. 이제 능률협회는 뭐 거의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산업, 거기 임원이 5명 중에 4명이 우리 산업공학과 출신이니까 뭐 이쪽은 많이 하고, 생산성 본부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사장은 아닌데 그 밑에, 그 이제 밑에 뭐 이사, 상무는 다 산업공학과 출신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서울대가 좀 많고, 이제 이 표준협회도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밑에 본부장들은 우리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요 세 군데가 이렇게 제일 많다고. 그런데 일본 생산성 본부에서 주는 상이 일본 경영품질상이야. 알았죠? 주스에서는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랬어 아까? 주스는 대밍상. 이게 이 주스는 대밍상을 주고 얘네들은 일본 경영품질상을 준다고. 자, 다시. 그래서 미국에 일본에서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대밍상. 그걸 벤치마킹해서 미국에서 뭐가 만들었어? 말콤 볼트리지상. 미국의 말콤 볼트리지상을 벤치마킹해서 유럽 품질상. 그 다음에 일본의 말콤 볼트리지상을 벤치마킹해서 일본에서 뭐가 생겼어? 경영품질상. 알겠죠? 이게 역수입이 된 거야. 이 경영품질상은 일본으로, 미국 거가 일본으로. 이게 일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두른 거가 이거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콤볼트리지상의 심사 항목은 뭐 전번에 설명했고, 2011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단한 것이 말콤 볼트리지 상만 대통령이 직접 시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부시까지는 왔는데 요새 오바마 요 친구가 안 나타나고 이제 바이든 부대통령이 시상을 해요. 옛날에는 다 이게 대통령들이 시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1회가 말콤 볼트리지상 1회가 이제 맞으면 1988년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대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매뉴팩처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있고,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에듀케이션이 있고, 헬스케어,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콤 볼트리지상은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한다고? 5개. 이게 제일 처음에 대기업의 제조업, 대기업의 서비스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학교,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병원. 이게 이제 5개의 부분에 시상을 하는데, 대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정도가 하냐면 한 10개 정도가 어플리케이션에 나 상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조해서 10개 정도 내면은 이 사이트로, 이게 그러면은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몇 개를 떨어뜨려? 7개를 떨어뜨려. 그리고 이게만 사이트 심사를 받아. 그래가지고 총 어플리케이션이 68개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대개
그 사이트로 이제 몇 개가 가냐면 13개가 가서 그 중에 6개가 떨어지고 7개가 상을 받아.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5개 분야니까 7개 받으면 한 분야에서 2개 받거나 하나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8개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은 서류 심사에서 55개가 떨어지고 13개가 현지 심사를 받고, 현지 심사 13개 받은 놈 중에 반타작 한 7개 정도가 남고 6개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7개 정도인데 분야가 5분야니까 한 분야에서 2개 아니면 1개 이제 이런 정도가 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말콤 볼트지 상이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게, 일본의 대밍상 같은 거는 왜 권위가 있냐면은, 왜 권위가 있어요? 국민들이 준다. 그런데 이 말콤 볼트는 누가 줘요? 대통령이 주니까 대통령이 관심 있을 때는 상의 질이 높아지다가, 말하자면 지금같이 누구야? 오바마 같은 친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야 부통령 네가 가서 줘라 하면 이제 이게 좀 질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일본의 말하자면 대밍상은 국민들이 주니까, 국민들은 항상 일정하지 않냐. 대통령은 맨날 변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아베가 국무총리가 준다면 아베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맥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콤 볼트 지상의 이제 옛날에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높다고 그랬죠, 점수가. 그래서 이 말하자면 수상을 하고 나면은 자기 회사를 완전히 개방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의 이 말콤 볼트 상 받은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내가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보통은 회사 같은데 오픈을 안 하잖아. 근데 이 말콤 볼트 상을 받은 회사는 다 오픈을 해요. 하도록 돼 있어. 상을 받으려면 오픈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오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대충 알아야 되는 게, 1988년에 1위 수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회사가 받았다고? 모토로라. 모토로라가 뭘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6시그마로 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젤럭스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에는 GM, 그 다음에 IBM, 그 다음에 이제 솔렉트론. 이 솔렉트론은 2번 받았어요.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회사를 한번 가서 이렇게 전부 현장을 돌아본 적이 있어. 솔렉트론. 그 다음에 이제 AT&T,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스트만 코다, 그 다음에 이제 암스트롱, 뭐 코닝, 뭐 이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는 거의 다 이 말콤 볼트리지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심심하면 여기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좋아. 니스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국립 표준 기술원이기 때문에 이 니스트라는 데는 들어가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콤 볼트리지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에 대한 파운데이션 재단이라는 데가 있다고. 어쨌든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리더십. 그래. 그래서 이제 평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뒤떨어져 있는 게 뭐예요? 평가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시스템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평가가 이제 엉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왜 수능이 문제냐? 수능이 시험이 어때야 돼?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변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학교 학생 분야?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뭐 그것도 변별력이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뭐가 있어야 돼? 정확하게 변별력이 있어가지고, 맞으면 수능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으면 제대로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뭐가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잖아. 그래서 항상 부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서해오 사건도 보면은 깊이 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뭐에 선박, 말하자면 검사 시스템,
맞아면 운항 시스템 전부 뭐야? 평가 검사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분만 쉬었다가